건설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데가 서울역, 영등포역, 거의 노숙자들이었고, 당시에 이제 거기 나오면 많은 단체들이 이제 식사라도 대접을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서명 작업들을 받는 와중에 저희 조합원을 만났을 때 그 마음 아팠던 기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제가 이제 첫 마디가 터진 게 형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랬는데 이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기억만 하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 되면 노동조합 이전에 삶이 파괴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IMF 때 생각하면 그때 그 기억이 제일 크게 납니다. 1997년 말 IMF 외환 위기 당시 서울역 노숙자 중 40%는 건설 노동자였다. 생활고로 가정은 해체되었고 건설 노동자들은 일거리를 찾아 전국을 헤매야 했다. 기능공들은 일당 2만 원짜리 공공근로라도 하기 위해서 목을 매야 했다. 경제위기, 고통 분담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혹독한 상처로 남아있다. 그런데 또다시 근 10년 만에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이번 미국발 경제위기는 금융 투기와 부동산 투기가 결합된 사태다. 2000년대 초반 경기 침체를 우려한 미국 정부는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해 사실상 제로 금리를 만들었다. 금리가 낮아지자 시중에 돈이 풀렸다. 미국인들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나섰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부동산 투기 열풍에 기름을 부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제공된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들은 모기지 대출 시장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앞다투어 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끝나자 미국 정부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금리가 오르자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고 대출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을 차압당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묻지마 대출을 해준 그 막대한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 해답은 부채를 가공해서 되파는 증권화 과정에 있다.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대출로 생긴 부채를 증권으로 변경했다. 즉,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를 2차, 3차 증권으로 판매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다. 증권화 과정을 통해서 금융기관들은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때 생기는 수수료와 이자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긴 각종 금융 파생 상품을 전 세계 금융시장에 풀었다. 그러나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폭발하면서 미국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의 금융위기로 퍼져나갔다. 빚을 빚으로 되팔아서 한바탕 벌인 부도덕한 돈잔치가 끝난 것이다. 한국의 현재 부동산 위기, 건설 산업의 위기도 미국과 닮아 있다. I don't believe in fretting and grieving. Why mess around? IMF 외환 위기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금융기관들은 여기에 펌프질을 해댔다.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서민들에게 마구 가계 대출을 해주었다.
건설 자본에게는 PF 대출로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줬다. 부동산 PF 대출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증권사들도 뛰어들었다. 지방에 미분양이 쌓여가던 2005년 이후에도 PF 대출은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자기 돈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 후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급매물이 쏟아졌고 미분양은 천정부지로 급증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발행한 은행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원금 상환과 대출 이자로 가게는 휘청했다. 건설사는 2008년 상반기에 무려 180개 업체가 도산했다. 그러던 차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한국의 부동산 거품은 붕괴 위기에 놓여있다. 부동산 투기 열풍과 이에 편승한 은행의 과다 대출, 그리고 건설사의 무분별한 아파트 공사, 정부의 건설 경기 부양 정책이 빚어낸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우리 눈앞에 등장한 것이다. 시행사는 적은 자본으로 아파트 사업에 뛰어들었고, 건설사는 자기 부채 비율 올리지 않고도 여러 군데서 공사할 수 있었고, 은행은 PF 대출, 부동산 대출로 수익을 올렸으며 증권사와 보험사들까지도 채권을 발행해서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설 노동자들이 돈잔치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2008년) 대구의 건설 노동자들 상당수는 일거리를 찾아 객지의 공사 현장을 전전해야 했다. 분양률 0% 아파트까지 나오면서 대구 지역 곳곳에서 신규 공사는 물론 기존에 진행하던 공사도 중단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외지에서부터 건설 자본의 일방통행은 시작되고 있다. 그거 가지고 참 프로테지로 대가리로 딱 따지보이 7만 바깥 다 떼고 하면 한 7만 한 뭐 몇천 원 지는 기라 한 최저 10만 원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가 이제 10만 원씩 올리다고 10만 원씩 올려놔놓고 이제 기승 때 이제 그래 한 며칠 넣어줬지. 돈이 들어오는데 통장으로 꼽히는데 돈이 안 맞다고 전화 오는 기라. 그러다 보니 이제 7월달 첫 달 할 때는 위에 뭐 남는 금이 그래 내가 돌아갔었고, 그래 그 다음 달도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뭔가 안 맞는가 또 자꾸 돈이 다운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9월달에 또 뭐 12만 원, 8월달에 10만 원 가면 갈수록 자꾸 돈이 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최근에는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최근에는 뭐 그 7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지금은. 몇 달 새 임금은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갔다. 법대로 직접 고용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손쉽게 임금 삭감이 이뤄지진 않았을 것이다. 노동조합도 법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 도급이 아니면 일을 줄 수 없다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 도급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나마 놀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것인가? 경제위기 분위기는 광급 공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평양에서 일하는데 그냥 그 임금이 최고대라고. 나는 밥 세 끼 해결하려고 이 고공에서 목숨 걸어놓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 싶을 때는 참 비참한, 참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 기대도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온 것 때문에 식당에서 우리 근로자를 밥 먹는 식당을 밥을 안 해주려고 한다니까요. 배고프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배고프면 얘기가 없어져요. 어? 식당에서도 밥을 중단하라 카요. 굶어 죽을 파인데.
배가 고프면 예의가 없어집니다. 53일 동안 임금이 안 났을 때 생각해봐요. 뭐 대창건설에서 했다 그러는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공사 대금 액수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노동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은 계속 체불되고 있다. 우리가 지급해준다고 그리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 지금 24일 공백 기간이 안 그러니까 있으니까. 30일 이제 남았잖아요. 네? 지금 내일 모레 30일이잖아요. 11월 말에 지금 안 했잖아요. 11월 달 님도 안 받았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20일날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5일 동안 객지 나가서 돈 없이도 참았고 고통을 소장님이 일일 회장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비계로 우리가 저 발판을 우리가 매가면서 목숨 걸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왜 본사에서는 왜 돈을 왜 최선을 다해서 안 주는데? 아니 우리가 왜 최선에서 안 주려고 합니까? 아, 우리 손에 지급이 돼줘야 됩니다. 우리 손에 지급이 돼줘야 되지. 우리도 주고 싶은데 우리는 아까 가시적으로 현장을 골조를 완성시켰잖아요. 근데 그 가시적으로 돈을 안 줬잖아요. 그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만큼은 밀린 임금을 받아서 외식을 하자고 대구에 있는 가족들에게 약속을 했었다. 얘기했던 부분. 자, 11월 달 임금. 11월 달 임금. 이달 말 12월 말일 내일 모레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고. 예, 다 지금 그대로 하고. 12월 달 임금은 늦어도 5일까지 그 처음에 약속했던 거랑 똑같이 다 다시 결제했습니다. 15시간 농성 끝에 체불 임금을 받아냈다. 이제 끝난 것일까? 하지만 경제 위기를 틈탄 임금 체불 사태는 앞으로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고 노동자들의 피를 말릴 것이다. 전국의 토목 건축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제 위기를 틈타 진행되는 자본의 공격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몇 개 현장들이 현재 뭐 동절기라고 하는 이유로 현장을 폐쇄하고 중단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일했던 그 임금 또한 현장이 중단되면서 바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그것 또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일했던 그 임금을 받지 못해서 또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데 그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고요. 거기에다가 시급 일당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그런 근로계약서를 작성케 하는데 그 시급이 5,000원부터 9,500원까지 보통 10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10시간 일을 해봐야 얼른 쉽게 따져서 95,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목수 일당 12만원, 기능공 일당 12만원, 13만원 받는 사람들이 95,000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세금을 공제하게 되면 그보다 더 못한 금액을 받아갑니다. 뭐 철거 같은 경우 07시에서 17시까지 정확한 시간을 준수하고 이렇게 그게 관행이었고 여태까지 관행이었고 그렇게 진행 중이었는데 08년 후반기부터 이제 09년까지 현재까지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동절기라서 07시에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조명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 일을 시작을 하기를 강요를 하고 점심시간 식후에 바로 일을 시작을 시키는 그런 추세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경제 위기도 자본의 공격도 이제 시작일 뿐이다. 상황은 이보다 얼마나 더 나빠질 것인가. 정부와 건설 자본은 부동산 규제를 다 풀어서 다시 한번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겠다고 한다. 경기 부양 효과도 의문이지만 이로 인해 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건설 노동자들은 10년 전 IMF 외환위기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몰릴 수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거품을 거품으로 해결하려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은 어떤 대안을 내걸고 싸워야 할 것인가? 경제위기 제2라운드, 건설 자본과 건설 노동자의 대결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